임 작가의 편지 읽는 밤 시간입니다. 한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편지를 통해 전해지고 움직였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역사까지도요. 그 시절 그 많던 편지는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편지가 낯선 시대,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킬 세상의 모든 편지를 만나봅니다. 1694년에 태어난 필립 체스터필드는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정치가가 돼 폭넓은 지식과 웅변으로 정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네덜란드 대사로 헤이그에 있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쓴 편지를 엮어낸 서간집은 전 세계인에게 지금도 사랑받는 인생 최대의 교훈집이기도 합니다. 인생론의 명저로 꼽히는데요. 여러 분야에 걸친 조언이 담긴 편지 중에 학식은 풍부하지만 세상을 모르는 학자는 지루하며 지식은 생활에서 경험을 통해서만이 자신만의 지혜가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피곤하다. 녹초가 되었다. 아니, 혼났다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친척벌 되는 학식이 풍부하고 실로 훌륭한 신사가 나를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저녁 한때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왜 피곤했어요? 오히려 즐거웠던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구제불능이었던 것이다. 이 인물은 예의도 모르거니와 말할 줄조차 모르는 이른바 학자 바보였다. 흔히 잡담을 근거도 없는 시시한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뿐이었다. 이것에는 진절머리가 났다. 묻어난 잡담이라면 밑도 끝도 없는 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마도 오랜 동안 연구실에 처박혀서 모든 일들에 관해 생각을 거듭한 끝에 자기 주장을 확립한 것이리라. 말끝마다 자기 주장을 들고 나와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난 말을 하기라도 하면 눈을 뒤집어 까고 붕괴한다. 확실히 그의 주장은 모두 지당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왜 그런지 알겠느냐? 책만 읽었지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문에는 조예가 깊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도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다. 나왔는가 하면 곧 끊어진다. 게다가 그 말하는 폼은 무뚝뚝하고 동작은 세련돼 있지 않았다. 난 곰곰이 생각했다. 아무리 학식이 풍부한 훌륭한 인물이라도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면 조금은 세상을 알고 있는 교양 없는 수다장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편이 얼마나 더 나은가 하고 세상을 모르는 자가 휘두르는 이론은 세상은 그렇게 판에 박은 듯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인간을
피로하게 만든다. 가령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오 라고 말참견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참견을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게다가 상대는 이쪽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당연하긴 하다. 상대는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힘들여 연구한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인간의 두뇌에 관해서, 마음에 관해서, 이성, 의지, 감정, 감각, 감상에 관해서 등등.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까지 세분화해서 인간을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학설을 확립한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쉽게 물러설 리가 없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건 나름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곤란한 것은 그는 실제로 인간을 관찰한 일도 없고 교제한 일도 없으므로 세상에는 갖가지 인간이 있다는 것, 갖가지 관습, 편견, 기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종합한 끝에 한 사람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지라는 것이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구실에서 인간은 칭찬을 받으면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론을 발견해서 그것을 자신도 실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 무턱대고 마구 칭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칭찬했다고 생각하는 말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았거나 딱 들어맞지 않았거나 기회가 나빴거나 그러한 것이었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들은 머릿속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주위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또 생각하려는 마음조차도 없다. 그래서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는 식으로 앞뒤 생각지 않고 칭찬해버린다. 칭찬을 받은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하게 될까, 듣게 될까 조마조마해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세상을 모르는 학자에게는 아이잭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보았을 때처럼 인간이 몇 가지 빛깔로 분류돼 보이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 빛깔, 저 사람은 저 빛깔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경험이 풍부한 염색업자는 다르다. 빛깔에는 명도가 있고 채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빛깔로 보여도 갖가지 빛깔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애당초 한 빛깔만으로 된 인간은 없는 법이다. 다소는 다른 빛깔이 섞여 있거나 그림자가 들어있거나 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비단이 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빛깔로도 변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빛깔로도 변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이런 것은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격리되어 홀로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자신만만한 학자는 그것을 모른다. 이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부한 것을 실천하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춤추는 것을 본 일이 없는 사람이나 춤을 배운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악보를 읽을 수 있고 멜로디나 리듬을 이해할 수 있더라도 춤을 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점에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이와 똑같이 칭찬하는 위력을 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칭찬하면 좋은가를 잘 알고 있다. 말하자면 환자의 체질에 따른 투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직접 칭찬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완곡하게 비유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칭찬을 한다. 결국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너는 지식도 인격도 훨씬 모자란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을 상대로 눈치채지 않고 능숙하게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본 일은 없는가?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그러한 일을 봐왔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반드시 열등한 사람들 쪽이 세상을 사는 지혜에 뛰어난 경우였다. 그들은 지식과 인격은 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의 맹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실제로 체험해서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지 책을 통해서밖에 세상을 모르는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더 우수하다. 그것은 잘 훈련받은 말이 노새보다는 훨씬 쓸모 있다는 것과 똑같다. 너도 이제 슬슬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 보고 들은 것을 총괄하여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해서 자기의 인격이나 행동 양식이나 예의 범절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앞으로는 세상을 알고 더 한층 연마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에서 사회에 관해서 쓰여진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일이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현실을 비교해보면 공부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오전 중의 공부 시간에 라 로슈푸코의 격언을 몇 개 읽고 깊이 고찰했다고 하자. 그것을 밤에 사교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보면 좋다. 라 브루이에르 책을 읽었으면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밤에 사교장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다. 책에는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이나 감정의 동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씌어 있다. 그것을 미리 읽어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로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관찰해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모처럼 얻은 지식도 산 지식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다. 방 안에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눈이 뚫어지게 들여다본들, 세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법이다.